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자연계열 면접풀이 두 번째 오후반에 있었던 제시문과 그 다음에 문제의 접근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제시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5에서 길이가 r인 호 AB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은 알파도는 180도 나누기 파이다. 여기서 파이분의 180도 반지름의 길이 r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도 대신에 라디안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주요 매체가 음식을 놓고 맞붙었다. 얼마 전 미국 언론 매체인 어딘지 모르겠어요. 운영하는 여행 정보 사이트가 세계 7대 혐오 음식을 선정하면서 서양 음식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아시아 음식으로만 채워놓는 것이 발단이 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의 음식 문화가 역겹다고 설전을 벌였다. 예,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 과정에서 외세인 당을 끌어들이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 대부분을 잃었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의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을 몰아내어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생물체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하거나 새로운 물질로 합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동물의 소화기관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의 큰 분자를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하고 분해된 작은 분자는 세포로 운반되어 다른 물질로 합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지금 가나다라를 봤을 때 가는 어떤 수학적 법칙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는 뭔가 상대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이고요. 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 생물학 지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지문 계속 한번 볼까요? 보통 절대 연령 측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도 스스로 분개하여 최후 단계에서 안정된 핵을 가진 안정원소가 된다. 분개하는 방사성 원소를 모원소라 하고 분개 후 생성된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한다. 방사성 원소의 분개율은 항상 일정하고 온도, 압력 변화 및 화학 결합과 같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개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됐었을 때는 어떤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half-life cycle, 반감기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발을 보도록 할까요? 염화 코발트는 건조한 상태에서 푸른색을 나타내지만 수분을 흡수하면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로 변한다. 또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는 육수화물을 가열하면 물을 잃고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로 변한다. 하지만 메테인이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도 존재한다. 이런 형태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제시문 다의 공통된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학생들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수학적 법칙이 하나, 그러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법칙이 주어져 있고, 그냥 어떤 사회적 현상을 갖다가 나열하고 있는데 그냥 읽었을 때는 다양성 아니면은 상대성,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내냐면요. 법칙이 그냥 호도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호도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도와 라디안에 대한 거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즉 한 가지를 갖다 두고 단위를 갖다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갖다 다 모아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가 부분에 수학적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갖다 변해서 준다라고 하면은 온도에 관한 게 올 수가 있죠. 절대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을 거고요. 나가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가 그냥 서로 상대 문화가 역겹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객관성, 주관성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잘못 빠지게 되면은요. 즉 가를
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가나다만 봤었을 때 주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객관성만 갖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 주관성은 나와 다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통된 걸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여러 개. 하나를 두고 여러 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 문화는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하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가나다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 가랑 나 다를 만약에 오전반처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라라고 하면은요, 가와 나다를 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객관과 주관. 단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낸 이유가,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깨지면 안 돼요. 자, 라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물질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과거에는 이야기했는데, 예, 에나볼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뭐 세포에서 운반돼서 뭐 합성되고 분해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에서는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붕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죠. 예, 나도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반은 양쪽과 그다음에 한쪽 다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들. 중요한 건 역반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즉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능을 준비하던 내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앙금 생성 반응이요. 예, 앙금 생성 반응, 프레시피테이션이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데요. 이 앙금 생성 반응도 흔히 얘기하는 솔로빌리티 룰이라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무조건 녹아야 되고,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무조건 안 녹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굳이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AGCL 뭐 이런 아이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날아가는 기체를 다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컴버스천 리액션, 연소요. 다음에 뭐 네 번째 뭐 단백질 변형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가열을 통해서 다시 변형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뭐 계란, 삶았는데 다시 날달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과 비가역으로 갖다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 1에서 답한 내용이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사례를 찾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성, 올해는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있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죠.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우기고, 물론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다양성 부분에선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멜팅팟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멜팅팟 테오리라고 해서 용광로 다 같이 이제 섞여서 한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맞아 샐러드 볼 이론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충분히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다음에 과학 분야, 두 개념이 과학 분야와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사례를 각각 찾고 설명하시오. 예, 고려대 면접에서 완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인물 형태의 유형이에요. 어떠한 형태가 하나 주어지고, 어떠한 법칙과 어떤 현상이 하나 주어지고,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찾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전공할 분야 아니면은 과학적, 수학적 분야에서 하나 되고,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야에 대해서 대라라고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역, 비가역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법칙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역, 비가역에 대해서는요. 뭐 수학과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항등원 역원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사회 현상이 문제죠. 사회 현상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역반응과 가역 반응. 예.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아파했을 겁니다. 특히 계열 접학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출신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내용들을 갖다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독서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한테서 좀 힘들었을 수가 있는데요.
사회 현상적으로 갖다 봤었을 때 가역 반응,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들, 뭔가 원상태로 바꿀 수 있는 아이들. 예. 음,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이제 대답한 것 중에 어, 게임 같은 거 할 때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들은 자기가 이제 실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형태니까 시간에 따른 진행이 되는 게임들은 원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세이브 포인트가 없는 게임들은 예,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고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면은 다시 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데 그거는 완벽한 가역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답은 되진 않아요. 뭐 아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한쪽으로만 가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역 반응은 뭔가 되돌릴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음, 예,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갖다 예를 들기도 했었어요. 도자기를 굽고 나면은 원 상태로 못 돌아가니까 굽고 나면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고 굽기 전에 다시 그 흙을 갖다가 다시 이제 뭉개서 다시 만들 수 있고 물레를 돌려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가역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가역과 비가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말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찾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예. 기출 문제니까 이렇게 풀이를 갖다 공개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상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은 세트가 있는데 매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예상 문제 세트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개하면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